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세요. 저도 모처럼 오늘 장어를 먹었는데 장어 구이를 먹었어요. 장어 구이를 먹으니까 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힘이. 고단백질 음식을 좀 먹어줘야 돼요. 고단백질. 이왕이면은 육고기보다는 이왕이면 뭐 장어 같은 바다 쪽 생선 쪽 많이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생선 쪽이 좋은 것 같아. 하여튼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음식 있으면 많이 드세요. 또 어떤 분은 육해공이죠. 육해공 쪽이 뭐가 좋아합니까? 육고기, 뭐 해산물 쪽이나 아니면은 뭐 공구는 뭐야? 뭐 닭이야? 하여튼 닭 많이 먹잖아요. 좀 치킨 너무 많이 먹어서 질려요. 이제 많이 먹지도 않더라고요. 좀 치킨 값도 굉장히 비싸. 닭 한 마리에 벌써 한 2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요즘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선뜻 사 먹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다들 부담스러울 거야. 무슨 뭐 이벤트나 무슨 기념일 아니면은 사 먹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 시장 가야지. 시장 가면 시장 통닭 있잖아요. 한 5,000원에서 7,000원짜리 이런 거 한 마리 사다 먹을 것 같아요. 시장 통닭 괜찮아요. 그래서 소금 찍어 먹으면 딱 좋더라고.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 하여튼 여러분들도 맛있는 음식 드시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보면 미국 증시가 좀처럼 그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 계속 죽을 쓰고 있어. 미국 증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미국 증시 그렇게 잘 나가던 미국 증시가 계속 죽 쓰고 있다. 지금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훅 떨어졌어. 지금 보니까. 전 시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지금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한 14% 정도 많이 빠졌는데 나스닥 100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하여튼 지금은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 내가 볼 때는 또 월요일 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월요일 날 참 가관일 거예요. 우리 코스피도 또 보면 흔들흔들 할 겁니다. 흔들흔들 할 거예요. 하여튼 올 들어서 미국 증시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 시장 분위기가 이제 반전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반전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그 KB증권에 보니까 그 나스닥 지수가 지난해 11월 19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 16,057.40에서 한 14% 넘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조정 영역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거 나스닥 100인데 이건 100지수인데 이 100은 얼마냐? 50최고치가 16,764였어. 16,764. 여기서 이제 훅 떨어진 거죠. 지금 보니까. 지금 최저가 14,432까지 갔으니까 얼마 떨어졌어? 벌써 한 2,300이나 떨어졌어요. 2,300포인트나 빠졌다. 너무 빠졌어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보니까 S&P 지수도 많이 빠졌죠. 7% 넘게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금리가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금리 민감도가 높은 이제 성장주가 부진한 거야.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성장주들이 이제 계속 하락을 합니다. 거의 반대로 이제 거꾸로 움직여요. 그 성장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 지수가 S&P에 비해서는 이제 좀 더 약간 더 부진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S&P보다 나스닥이 더 많이 빠져요. 쭉쭉 빠집니다. S&P 500도 2020년 11월 이후에 전고점 대비해서 최대 하락폭이 한 5.21% 정도 5.21% 했는데 지금은 이를 넘어섰죠. 거의 보니까 5% 이상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투기성 자금이 이제 감소하기 시작해. 투기성 자금. 최근에 그 미국 주식의 그 신용증거금 잔액은 2개월 연속 감소를 합니다. 신용증거금 잔액이. 지난 7월에 막 급감하면서 그 시장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는데 이내 큰 폭으로 약간 증가하면서도 강한 매수 수요를 이제 보여줬었어요. 그러나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증가율은 지난해 2월 71.6%를 기록하면서 이미 고점을 형성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1997년부터 살펴보면은 신용증거금 잔액이 전년 대비 변화율이 50%를 약 상회한 후에
낮아지기 시작하면 뒤이어 시장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시장 신용 증거금 잔액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 흐름을 잘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투기성이 강한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될 때는 증시의 상승세가 강했던 반면에 투기 자금이 약간 이탈을 하면은 이제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아요. 조정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신용 증거금은 주가가 급락할 때 마진콜을 받으면서 떠밀리듯 청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 낙폭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좀 더 빠질 것 같아요. 느낌이 왠지. 일단 외국인도 이제 매도세로 돌아섰어요. 외국인도 매도섰다. 이제 외국인들의 그 미국 주식 매수세는 지난해 6월에 정점을 딱 형성해. 지난 6월에 정점을 형성했고 미국은 거대한 자본시장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외 수급에 크게 휘둘리지는 않는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해질 때는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 결국 얘들도 외국인도 있으니까 돈 빼면 끝없지. 팔아치기 시작하면 정신없어요. 미국도. 그래서 2011년 그 양적 완화 종료를 즈음해서 매도세가 막 나오면서요. 미국의 주요 주가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2011년대도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2015년도에도 대규모 매도가 약간 진행됐는데 당시에도 두 차례 조정을 한번 경험한 바 있죠. 그래서 결국 뭐냐? 조정 한번 겪고 다시 반등하고 또 겪고 반등하는 거예요. 결국은 조정이 오면은 다시 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낙폭이 커지는 것은 유동성이 위축되는 증거다. 유동성이 위축된다. 지금 유동성이 줄어든다. 그 유동성이 위축될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변동성이 확대되고 낙폭이 커지는 거겠죠. 변동성이 확대되고 낙폭이 커진다. 그럼 유동성이 막 풍부할 때는 시장이 하락하면은 이때는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죠. 저가 매수 강하게 유입되면서 낙폭을 제한하는 반면에 유동성 확장 속도가 느려지거나 위축이 되면은 저가 매수가 약간 약해지면서 놓칠까 두려워서 이제 급히 매수하는 거 있죠. 급히 매수하려는 수요도 약간 감소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아직 뭐 단기 바닥도 확인 못한 상태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지금 보니까 아직 바닥은 아닌 것 같아. 좀 더 빠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최근 독특한 현상 중 하나가 뭡니까? 그 주가가 하락하고는 있는데 S&P 500의 그 변동성 지수가 있어. VIX, 빅스가 급등하지 않고 있다. 이게 좀 급등했는데 급등을 안 해. 그 채권 금리가 오르고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는 등 주식 이에 대안이 없다는 인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VIX 지수가 막 급등하지는 않는다. 이게 막 급등을 해줘야 하는데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지난해 4분기 실적과 이후 실적을 전망하는 그 전망을 확인하는 투자자들도 그 많은데 다소 약간 후행에도 추세를 가늠할 때 활용하는 그런 수급 지표들을 보면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결론은 뭐냐? 반전되려면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충분한 시간. 그러니까 당분간 제가 볼 때는 좀 더 빠질 것 같아요. 많이 빠지면 한 10%도 더 빠지지 않겠나? 지금 볼 때는 한 20% 정도는 빠진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무슨 뭐 큰 이벤트 정도, 뭐 경제공황 정도 오지 않는 이상은 한 20% 정도는 빠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으면 한 10% 정도는 더 빠질 거예요. 5에서 10% 정도는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 사지 마세요. 많이 할 필요 없고 지금은 현금을 좀 가고 있다가 조금씩 분할 매수하고 좀 꺾여가지고 반등할 때쯤 그때 뭐 늦게 타도 뭐 나쁘진 않는데 그건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하시는 문제니까. 하여튼 미국 증시는 좀처럼 반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